경축의 행사장들과 일터와 교정들에서 엄숙히 개양되곤 하는 우리의 국기. 우리 생활의 그 어디서나 자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며 가슴 뜨겁게 안겨오는 그 공화국 깃발들에 얼마나 고귀한 선열들의 넋이 깃들어 있던가. 위대한 우리 국가의 영광찬란한 역사를 전하는 남홍색 국기를 부를 때마다 이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디서든 잊지 말고 심장에 새겨야 할 사연 깊은 공화국 깃발이 있습니다. 피에 젖고 포연에 절은 이 깃발들 하나하나에는 승리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영웅 전사들의 고귀한 넋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깃발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영감한 312호 땅크병들이 적의 아성인 서울의 괴뢰중앙총에 개양했던 역사적인 국기입니다. 현재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공화국 깃발들 중에서 가장 큰 깃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성연설에 접한 아군 연합 부대들은 전 전선에서 적시적인 반공격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들은 서울을 해방할 때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어떠한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용감하게 물리치고 침략의 무리들을 서울 지역에서 소멸하고 서울 상공에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 깃발을 휘날리겠습니다. 새조선의 희망이고 밝은 미래인 공화국 깃발을 서울의 상공 높이, 이 하나의 열망이 진격하는 인민군 용사들의 발걸음에 용맹의 나래를 펼쳐주었습니다. 그 앞장에는 조국해방 전쟁사의 역사적인 영적 위훈을 아로새긴 312호 땅크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는데 땅크 소리가 와락 나길래 깨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땅크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땅크가 바로 서울 해방시키는 데서 맨 처음에 덜입한 그 땅크이며 중앙청에다 우리 공화국 깃발을 꼽은 그 땅크입니다. 그때 나는 학생이었는데 그 감흥이 아직도 나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인민군대에 탁냈습니다. 당시 312호 땅크 보장이 바로 26살의 고현빈 동지였습니다. 해방 전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부평초와 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고현빈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새조선의 주인으로 성장한 공화국의 첫 땅크병이었습니다. 하기에 그는 삶의 전부이고 모든 희망과 꿈의 상징인 공화국기를 서울 상공의 남문조 휘날릴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죽음도 서슴없이 각오한 그는 빗발치는 포연 탄옥을 뚫고 괴뢰중앙총에 제일 먼저 진입하여 남홍색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렸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28일 11시 30분 영웅적 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서울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수많은 시민들이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거리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손바다에는 새 삶과 희망의 상징인 공화국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종군 기자들은 당시 광경을 이렇게 세상에 전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서울의 거리는 인민과 인민군과 우리 공화국 깃발이 약동하는 거리로 변하였다. 인민군대의 즉시적인 반공격이 개시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해방된 소식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고현빈 동지의 영적 위후는 오랫동안 사람들 속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현빈 동지가 서울해방 전투 이후 노무도 임차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하의 나날 구의 전우들 거의 다 희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괴뢰중앙청의 공화국기를 휘날린 구의 위운을 발굴해서 조국 청사에 길이 빛내도록 해주셨습니다. (2010년 9월 21일) 우리 조국해방 전쟁 순위기념관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왜 괴뢰중앙청의 공화국 깃발을 휘날리는 사진이 보이지 않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전쟁 개시 3일 만에 우리 인민군대가 적들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고 괴뢰중앙청의 공화국 깃발을 휘날린 것은 세계전쟁사에 특기할 이런 전가라고 하시면서 괴뢰중앙청 상공에 공화국 깃발을 휘날리는 사진도 찾아내서 전시해야 한다고, 그리고 서울해방 작전에 대한 해설도 이 사실을 중요시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고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때의 사진 자료들을 다 찾아내서 전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해방된 서울 상공에 높이 휘날렸던 공화국 깃발에는 이런 만단 사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깃발은 영조선의 위대한 전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승리만을 떨친 서국해방 전쟁 사에는 세계 해전사의 기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문진 해상 전투도 있습니다. 당시 청소한 우리 해군의 공격 용량이라고는 동해안에 오직 오래종 5척이 전부인 제2오래종대만이 있었습니다. 이 오래종대는 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에야 원산 해군기지 사령부에 이관돼서 6월 초에 겨우 첫 오래발사 훈련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마저 한 척은 고장으로 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의 외아들 오래종대를 가지고 적의 중순양함 함선 집단을 맞받아 나가 타격한다는 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조국의 경내에 침입한 미제 침략군 함선들을 격침시킬 때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서부대전 기습전의 대담한 전법으로 타승하실 영원한 전술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서부대전 기습전은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위력한 무기와 군사기술도 맥을 줄 수 없게 하는 이런 빨치산책 전법이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담하게 믿고 내세워주신 이 해상전투 임무의 주인공이 바로 제2오래종대 정대장이었던 이 22살 나이의 애어린 김근옥 동지였습니다. 저가 간의 영양상 차이는 만대 1. 살아 돌아온다는 담보는 없었습니다. 경의하는 수령이신 김일성 장군이시여, 조국의 바다는 끝없이 넓지만 미제 해적선이 떠 있을 자리는 한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가슴은 조선노동당의 참다운 전사답게 항일 선열들의 고매한 뜻을 이은 조선 청년답게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히 싸워 미제 해적의 무리들을 바닷속 깊이 수장해버릴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단 4척의 오래종대는 마스터마다의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적함을 향해 육박해 나갔습니다. 주문진 앞바다에서 적이 대형 함선 집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적 함선 900m 앞까지 싹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널쩍이 어뢰를 발사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명중탄을 부어부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성과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장군님을 결사하게 할 불굴의 희생성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당시 오리종 21호에 나붙기던 공화국 깃발. 이 깃발은 결코 지나간 역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전승 세대들은 내조국의 푸른 하늘에도 공화국기와 함께 승리의 비행우를 아로새겼습니다. 여기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공화국의 첫 추격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각별로 빛나는 이 국적 표식은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도안까지 그려주시면서 완성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비행사들은 동체에 새겨진 공화국기와 함께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 용감히 싸웠습니다. 당시 우리 비행대는 그 속도와 장비에 있어서 현대적 기술을 뽐내는 적기들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프로펠러식 비행기들 뿐이었고, 더욱이 우리 비행사들에게 공중전 경험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가했던 놈들의 비행시간은 무려 1000여 시간이었고, 청소한 우리 공화국 비행사들의 비행시간은 40여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행사들은 공화국의 비행사된 영예와 긍지를 새겨 안고 프로펠러식 비행기로 최신 분사식 전투기를 격추하는 불멸의 기적을 아로새겼습니다. 세계 공군사의 이 기적은 결코 전쟁 초기에 있은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제가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기 불과 한 주일 전, 적들의 최신의 전투기 편대가 조국의 하늘에 기어들었습니다. 마지막 군공으로 영예롭게 정전을 맞이하겠다던 이른바 하늘의 왕 토마스 젤레스의 소망은 인민공군의 19살밖에 안 되는 비행사 심능한 동지에 의해 불길에 휩싸인 채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비행사들이 정말 잘 싸웠습니다. 우리 공군이 오늘 공중전투에서 적들에게 된매를 안김으로써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다시 한번 꺾어 놓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방 전에 할아버지와 함께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숯구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자 그 누구보다 먼저 군복을 입고 인민군대에 탄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해방 전에 그 못 살던 그 나라를 생각해서 비행수를 익히기 위한 그 훈련에 정력적으로 참가해서
많은 비행수를 습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승을 안아온 위대한 영웅신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방전 천대받고 멸시받던 인생들에게 새 삶을 안겨준 공화국은 목숨 바쳐 기어이 지켜야 할 품이었습니다. 하기에 인민군 비행사들은 비행기의 국적 표식에 빛나는 오각별을 승리의 위후로 떨쳐왔던 것입니다. 전화의 나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며 창조된 모든 기적들은 이렇게 남홍색 공화국 깃발과 더불어 태어났습니다. 전승세대가 승리로 빛내인 우리의 공화국 깃발. 주고 이 깃발 덮고 간 용사는 있어도 살아 이 깃발 손에서 노운이 없어라. 그것은 퍼덕이는 공화국의 힘, 그것은 나래치는 승리의 상징. 오늘날 우리 공화국의 절대적인 존엄과 무진막강한 힘을 대표하는 강국의 모든 위력적 실체들도 승리의 역사만을 아로 새겨온 국기 아래 태어났습니다. 청소한 신생의 언덕에서 강국의 령마루까지 휘날려온 위대한 우리 국기. 그 깃발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어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불멸의 기치로 길이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승을 길이 전하는 공화국 깃발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창공 높이 휘날리는 위대한 강국의 국기에 깃들어 있는 전승세대의 고귀한 선열과 애국의 넋을 잊지 말고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가라고.